삼척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67회 삼척시의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은 잦은 기상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 여름 가뭄으로 큰 불편을 겪은 데 이어 이제는 3주 가까이 이어진 장마로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농민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과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들고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간의 임시의 일정이지만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삼척시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승효입니다. 제26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삼척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삼척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배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3건으로 출연한 5건, 공유재산 1건, 동의안 8건, 조례안 4건, 보고 등 5건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정정순 의원님, 양희전 의원님, 정연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삼척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정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삼척 소방서 이전 추진에 따라 현 소방서 부지의 활용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척 소방서는 1987년에 설치된 노후화된 청사가 늘어나는 소방 인력과 장비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성남동 일원의 청사 신축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삼척시는 성남동에 조성하는 행정복합타운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삼척 소방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방서의 이전 신축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서의 신축 이전은 삼척시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는 시민들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소방서 이전만큼이나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어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현재 소방서가 위치한 부지의 활용입니다. 이 부지는 삼척 시내 중심에 자리한 가치 높은 땅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편의와 도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평생학습관의 신축 이전을 그리고 평생학습관 부지에는 교동행정복지센터를 연계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미 2024년, 23년
2월 제24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에서 교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과 관련한 질의 중 평생학습관을 현 소방서 부지로 이전하고 교동행정복지센터는 평생학습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삼척시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까지 삼척시로부터 그 이후에 구체적인 결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삼척소방서 청사 신축이 진행되는 만큼 본 의원은 지금이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관과 교동행정복지센터는 위치와 접근성으로 인해 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시내권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하여 있으며 교동행정복지센터는 1986년에 건립되어 노후화되었으며 가장 외곽에 위치하였기 때문입니다. 평생학습관이 소방서 이전 부지로 신축 이전한다면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어 고령 수강생들의 이용 편의가 높아지고 평생학습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교동행정복지센터가 평생학습관으로 이전한다면 택지 개발과 아파트 신축으로 늘어난 인구에 맞추어 행정의 다양한 서비스를 넓은 공간에서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절차 지연으로 청사가 연계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면 결국 시민 불편이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필요성이 대두된 지 오래된 만큼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시민들의 편의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방서 이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들 기관의 이전 계획도 함께 준비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하고 선제적인 판단이 삼척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삼척 소방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삼척시의 평생교육 발전과 행정 서비스 향상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삼척 시민 여러분, 권정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삼척시의 심각한 고령화와 그로 인한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작업 대행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삼척시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시 전체 인구의 31%로 전국 평균 약 20%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을 지탱해온 고령 농업인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모내기, 수확, 제초와 같은 기본 영농 활동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결국 농지를 포기하거나 임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농작업 대행 서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 서비스는 고령, 질병, 인력 부족 등으로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신해 전문 인력이 파종이나 재배, 수확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농업도
대행 서비스로 지원받는 것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이를 도입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는 농업기술센터와 지역 농협이 협력해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강원 홍천구는 청년 농업인 협동조합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충주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영으로 시작하여 올해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전문적인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는 현재 농업기계 임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령 농업인이 직접 기계를 운전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기계 임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문 인력이 직접 영농 작업을 대행하는 서비스 체계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영세 농민, 신규 농민, 여성 농민, 고령 농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농업을 배우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 인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특히 여성 농업인들의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전문 인력이 대신함으로써 영농 참여율이 높아지고 청년층에게는 농업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자 미래 산업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는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삼척 농촌이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삼척시의 농업은 우리 지역의 공동체의 뿌리이자 문화 그 자체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이 기반이 무너진다면 지역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고령 농업인의 삶을 지키고 젊은 세대가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삼척시가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활력 있는 농촌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삼척 시민 여러분, 권종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연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삼척 의료원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의료원이 위치한 부지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도심의 중심 자리에 위치한 해당 부지는 진주로, 대학로 등 주요 도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중앙시장 및 버스터미널과의 연계성도 탁월하여 삼척시의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삼척시도 이러한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부지의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민간사업 제한 공모 등을 활용하여 초고층 주거복합시설 등의 여러 방안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부지의 활용 방향에 있어 지역의 특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인
대규모 숙박시설의 유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삼척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대규모의 행사와 축제들을 계절마다 다채롭게 구성하고 있어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사계절 내내 끊임없이 방문하는 관광 도시입니다. 특히 올해 동해선 열차 개통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삼척을 방문하며 관광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관광 수요에 비해 삼척시의 숙박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삼척시는 여행을 장기간 즐기는 관광지가 아닌 짧게 머무르고 떠나는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전국에서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개최될 때 참가자들이 숙소 부족으로 인해 인근 도시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 행사가 지역 상권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행사 관련 경제효과 또한 반감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삼척시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대규모 숙박시설의 유치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척의료원이 자리한 현재 부지가 숙박시설 유치의 최적의 입지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삼척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부지 장기 임대형 위탁 개발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민간 자본의 유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부지의 숙박시설 유치를 이루어낸다면 뛰어난 대중교통 연계성으로 인하여 시내권, 내륙권, 해안권으로 구분된 삼척의 관광 권역이 고르게 활성화될 것이며 관광객의 체류기간 증가로 생활인구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파급 효과들도 연계되어 발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숙박시설의 신규 유치뿐만 아니라 숙박 인프라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기존 숙박업소 리모델링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할 경우 삼척시 관광 이미지 개선과 관광 인프라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어 숙박시설 유치 효과 또한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연 여러분,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삼척시는 단기간의 여행으로는 둘러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많은 관광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척을 방문해 주시는 관광객들이 시내권, 내륙권, 해안권으로 구분된 관광 권역을 모두 둘러보며 삼척을 온전히 즐기려면 장기간 체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숙박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 상권 및 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고려한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삼척시가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관광객들이 머물며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관광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7회 임시회 회기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금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용기입니다. 먼저 2026년도 삼척 향토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2026년도 일반 회계 세출 예산 반영을 위하여 삼척 향토장학재단 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단법인 삼척 향토장학재단은 1993년 7월에 설립되어서 삼척 지역 출신자 중에서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과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학금 지급 실적은 300명을 대상으로 5억 2,900만 원이고 출연 사유를 좀 말씀드리면 재단의 수입 재원인 예금 이자와 기탁금만으로는 연간 장학금 5억 원 이상 지급하기에는 부족함에 따라서 시 자체 수입으로 재단 운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출연 금액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개발과 경제진흥 방안에 대한 각종 정보 수집과 정책 자문을 위한 강원연구원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5천만 원입니다. 세 번째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사업 이수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업을 위탁하기 위해서 삼척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사업 위탁에 대해서 삼척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자체, 교육청, 대학교, 지역 산업 간의 협력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는 강원대학교라는 교육 연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보유한 대학 도시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서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전문성을 갖춘 에듀피아 삼척 교육발전 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대학의 우선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삼척시 교육발전특구 주요 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역 발전과 정주인구 확대에 기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특별 교부금 30억을 포함해서 총 60억 원이고 위수탁 협약서 안에 대해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재단법인 삼척 향토장학재단 출연안입니다. 국가장학금 등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지원 제도가 확대되면서 일반 대학생들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그동안 사회교육 여건 변화로 대학교 진학이 보편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고등교육 기회 제공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삼척 향토장학재단은 2021년부터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인원을 확대하였으며 예금 이자 수입만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삼척시가 매년 3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삼척 향토장학재단 장학금 출연으로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학금 지급 인원 확대를 통한 우수 인재 육성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26년 강원연구원 출연안입니다. 강원연구원은 2015년부터 도내 18개 시군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위하여 도내 시군과 강원연구원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분석, 추진 방향 등 정책 자문을 위해서는 강원연구원의 지속적인 출연을 통하여 정책, 현안 대응성 강화와 맞춤형 정책 개발로 삼척시 현안 사업과 중장기 과제에 대한 효율적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특례 발굴 등 정책 대안 마련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위수탁 동의안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그리고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서 시범지역 사업은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삼척시는 2024년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에 따라 이미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고 교육정책과 지역교육발전정책의 결합, 초, 중, 고와 대학의 연계 강화,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공교육 혁신,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특구 사업을 장기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시범지역 단계에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금년 8월 8일 제정 시행된 삼척시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미래교육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사전에 세밀히 검토하고 특구 사업평가 및 환류 등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삼척 향토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삼척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위수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삼척 향토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본 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위수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8항까지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폐광지역 사업단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사업단장 신명석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유리게스트하우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삼척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의 필요성으로 블랙밸리 CC와 유리게스트하우스 운영의 이원화로 효율적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블랙밸리 CC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38페이지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위탁 업무는 행정재산 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 협약서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폐광지역 통합영상미디어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에 의거 2023년 6월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12월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삼척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 재계약 기간은 3년이며 충족 요건 여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3년간 관리 위탁에 따른 성과 및 적정성 평가를 전문기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적합한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70페이지에 협약서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사경비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일 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폐광지역법의 적용 시한이 2025년에서 2045년으로 2021년 3월 9일에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적용 시한도 2045년으로 부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재생 사업구역 중 전두시장 주변 구역이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 포함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국토교통부 공고사항에 따라 신규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은 도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도계 굴다리 구간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여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85페이지의 3번 추진 경위입니다. 2024년 6월에 1차로 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금년 4월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5번 향후 계획으로 11월에 국토교통부 활성화 계획 변경과 그다음에 지역 주민과 대학교를 대상으로 기본 설계 중간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폐강 지역 사업단 소관 의안 4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도계 유리 게스트하우스 위탁 동의안입니다. 삼척시 사무를 민간 위탁할 경우 현행 삼척시 사무인 민간 위탁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른 위탁이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한 위탁은 삼척시 의회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살펴보면 블랙벨리 CC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이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척시, 강원랜드, 한국강해관리공단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삼척시의 출자 기관으로 보입니다. 삼척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적으로 블랙벨리 CC의 설치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고 블랙벨리 CC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블랙벨리 CC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의 공공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삼척시가 블랙벨리 CC에 도계 유리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른 삼척시 의회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도계 유리 게스트하우스의 관리 운영을 블랙벨리 CC에 위탁함에 있어 현행 삼척시 도계 유리 게스트하우스 조례에서 블랙벨리 CC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5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을 근거로 삼척시 사무인 민간위탁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 서비스 향상, 행정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삼척시의 사무를 삼척시의 관할 공공단체에 위탁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폐강지역 통합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 주민의 영상문화 향유와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문화시설로 영상미디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위탁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향후 시설관리 체계화, 성과지표 정량화, 차별화된 콘텐츠 운영, 지속적인 홍보 강화 및 서비스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석탄 산업이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강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폐강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995년 12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9일 일부 개정을 통하여 카지노 업자의 폐강 지역 개발 기금 납부금 한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납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폐강 지역의 정서적 불안정의 제거와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법률의 적용 시한을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20년 연장하며 적용 시한 이후 폐강 지역의 경제 진행 등의 효과와 법률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법률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삼척시는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의 학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 지원은 물론 국가 및 지역 사회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자 2009년 1월 5일 강원대학교 삼척 제2캠퍼스 학사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였고 이후 2022년 4월 22일 일부 개정을 통하여 조례의 적용 시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폐강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으로 법률의 적용 시한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조례의 적용 시한을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도계역 주변 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도계 지역 주변 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나 사업구역 내 가행 강산인 대한석탄공사 도계강업소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많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 지원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괄 사업관리자로 참여하였으나 사전 경영투자 심사 결과 사업성 부족과 2023년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구조 개선 지시로 사업성 미달 지구에 대한 사업 추진 보류 및 재검토 조치에 따라 2024년 3월 6일 공공지원금 78억 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내용을 삼척시에 통보하였으나 삼척시는 재정 여건상 수용 불가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공공임대주택 부지는 교육부 글로컬 30 사업계획 중 강원대학교 도계 오픈 캠퍼스 2호관 건립으로 변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마스터 플랜 기획 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시, 청년 창업, 주민 휴식 공간 등을 아우르는 종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등 도계역 주변 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하여 2024년 6월 10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삼척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2024년 12월 2일 도계역 주변 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이후 도시재생 사업 구간이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LPG 배관망 구축 사업 등 타 부서 사업 구간과 중복되어 도로 정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도계 전두시장 브랜드화 사업 구역은 2023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재생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타 부서와의 공사 구간 중복에 따른 사업 계획을 조정하고 공사 추진이 지연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대학로 구간 전선 지중화 사업에 신규 재투자함으로써 골목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삼척시 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살펴보면 사업계획 조정으로 총 사업비는 기정 1,070억 6,200만 원에서 1,085억 4,500만 원으로 1.38% 증액되었고 사업 유형 중 마중물 사업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신설하고자 소관 부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2025년 9월 18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폐강지호 사업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도계 유리 게스트하우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폐강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계역 주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도계 유리 게스트하우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폐강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개역 주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본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다른 회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국장님들과 일부 과장님들께서는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회의의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괜찮으시죠? 그럼 해당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2025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의결을 받고자 하는 재산 현황은 취득세건, 처분세건입니다.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반영한 총괄표는 1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 및 처분 대상 사업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사업단소 간 중입자 암치료센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건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계의 풍전리, 새마을 아파트 이론의 중입자 암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603억 원을 투자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3만 8천 평 규모의 중입자 암치료센터로 가속기와 치료실, 병상 80실, 재활시설, 교육 및 R&D 센터, 헬스케어 레지던스를 조성하여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가 머물 수 있는 숙소와 휴양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내역입니다. 취득 토지는 흥전리 60-1번 지회 16개 필지로 95,367제곱미터이며 기준 가격은 26억 7,621만 3천 원입니다. 취득 및 처분할 건물은 흥전리 60-1번 지회 5개 필지로 총 18개 동에 기준 가격은 46억 9,155만 5천 원입니다. 추진 실정 및 항목 계획입니다. 2023년 12월 6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25년 8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고 2024년 6월 대한석탄공사와 부지 매입에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49억 5천만 원 규모의 개발 계획 및 실행 지원 용역을 추진하고 26년 1월 재정중앙투자심사를 거칠 계획입니다. 또한 2025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훈련재정 등을 통하여 가속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제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도계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강 지역의 주거 정책 수준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98억 원으로 2029년까지 도계업 석공 협동사택 약 1,490평 부지에 24평형의 공공임대주택 100호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은 강원개발공사 대행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 토지는 도계리 244-1번지회 2개 필지에 6,840제곱미터이며 기준 가격은 약 4억 6,487만 원입니다. 취득 및 처분할 건물은 도계리 244-11번지 철근 콘크리트로 된 건물 구동이며 기준 가격은 4억 3,11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정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4월 타당성 조사와 부지 매각 협의를 완료하였고 5월 강원개발공사와 대행사업협의 및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8월 국토부 특화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7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10월 공유재산 심의 승인 후 11월 강원개발공사와 협약 체결, 26년 1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그리고 4월 설계를 착수하여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석공협동 아파트 매입 이주민 주택 활용 사업권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사업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48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2026년까지 도계업 도계리 244-1번지 일원에 5층 규모 건물 5개 동 총 220세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토지는 도계리 244-1번지 외 4개 필지에 16,226제곱미터, 기준 가격은 10억 7,639만 8천 원이며 취득할 건물은 도계리 244-1번지 5층으로 된 철근 콘크리트로 된 건물 5개 동이며 기준 가격은 21억 3,048만 원입니다. 추진 실정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4월 석공사와 부지 매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월 공유재산 심의 및 의결 후 26년 1월 사업 대상지 보상 및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6월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삼척 루지체육공원 조성사업 용지 처분권입니다.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삼척 루지체육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내에 공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처분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처분 토지 재산 현황은 원더급 임원리 323-5번지 외 5개 필지로 처분 면적은 15,130제곱미터입니다. 기준 가격은 1,694만 4천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2025년 제7차 수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강지역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중입자 암치료센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관련 토지건물 취득안입니다. 본건은 폐강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도계업 흥전리 새마을 아파트 부지 1호내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핵심으로 하는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도계 지역의 산업구조 전환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기반 사업으로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고도의 전문성과 첨단 장비가 필요한 만큼 전문 의료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 확보 및 시설 완공 후 전문 인력 확보, 환자 유치 전략 등 구체적인 운영 로드맵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도계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토지건물 취득안입니다. 본건은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1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인근 강원형 공공임대주택과의 연계함으로써 입지의 연속성 및 도계 지역의 주거복지 향상과 정주인구 유지라는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강원개발공사와의 대행사업 협약 시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변동 등 사업 위험 부담에 따른 명확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석공 협동아파트 매입, 이주민주택 활용사업 관련 토지건물 취득안입니다. 본 사업은 중입자 암치료센터 등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20세대 규모의 석공 협동아파트를 매입,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정책적 목적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입 대상 건축물이 38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인 만큼 정밀 안전 진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운영 계획과 미분양 재택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센터에서 추진하는 삼척루지 체육공원 조성 사업용지 처분안입니다. 본건은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원의 조성 예정인 삼척루지 체육공원 사업을 위해 사업 대상지 공유재산 6필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의계약 사유 및 관련 행정 절차를 충족하였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돼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사업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입자 암치료센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토지 취득 및 건물 취득 처분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도계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토지 취득 및 건물 취득 처분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이강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여쭙다기보다도 그 회의할 때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동의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뭐 공공 부분이 하는 이제 한계가 있긴 있는데 24평짜리 벽가구를 짓는 데만 땅값하고 건물값이 9억인데 가구당 나누니까 집 짓는데 땅값하고 건물을 사가지고 이제 평지를 만드는 게 그게 평당 집당 가구당 9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총 들어가는 건 가구당 24평짜리 한 평에 집 짓는 데만 4억이 들어가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400억이니까 뭐 398억 2억 모자라는 400억인데 뭔가 구조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삼척시가 이제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 새로운 방식들에 대한 고민들은 좀 없었나요? 저희들이 이게 그 공모 사업 이제 신청을 할 때 이게 국토부 이제 고시 단가가 있습니다. 이제 메다당 이제 고시 단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이게 시장 가격을 좀 이제 충분하게 이제 이 부분도 지금 이 398억이라는 이 예산도 지금 좀 부족한 상황인데 국토부 고시에 따르다 보니까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이 이제 강원형 아파트 할 때도 그 국토부 고시를 따라서 이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긴 했는데 나중에 이 행안부 이제 중앙 투자 심사를 거칠 때 보니까 이 물가 상승률을 또 반영해서 또 이렇게 반영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시장 가격이 좀 이제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조금 저희들이 이제 이걸 이제 임대 아파트로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이제 이제 이 건축 단가가 좀 높은 부분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예. 일반 그 민간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걸 보면은 24평짜리가 삼척 시내에서 그 집 짓는 데 4억이 들어가면은 민간이 하면은 거기다가 자기들 이익금까지 하면 최소한 5억이 넘는 아파트 아니에요. 24평짜리가. 그러니까 그 과장님을 단장님을 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그럼 여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걸 예를 들면은 TV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이고
그 국토부 장관들이고 뭐 그 실무자들이고 역대 지금까지 했는 사람들은 분양가를 가지고 얘기하면 다 거짓말하는 거잖아. 훨씬 더 높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분양하는 그게 아니고 아니, 이제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강원형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고 강원형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시가 분양을 하겠다, 뭐 강원개발공사가 분양을 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동의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걸 좀 여기서 제가 묻는 건 핵심은 이 일을 하면서 어디에서 이런 게 적용되는 게 아까 그 단장님 말씀하시는 그 뭐 국토부 표준이 네. 적용하는데 그 표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건의 같은 걸 찾아내서 건의 같은 걸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사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 속공 협동 아파트 매입 이주민 주택 가정 사업 토지 건물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센터 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 루치 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 처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내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황철기입니다. 국유재산 내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자동차법 제11조의 3에 의거 시 공유재산의 연구시설물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축소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2025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이며 추진 근거는 친환경 자동차법 제11조의 2, 제11조의 3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9조 32조입니다. 소요 예산은 환경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선정건으로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사업 규모는 삼척시 보건소 외 4개소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9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 사항입니다. 토지 사용 허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 6월에 충전시설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8월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이치도 및 전경사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공유재산 내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척시 보건소 외 4개소 공유재산에 연구시설물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지역 내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과 공공충전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내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엄현숙입니다. 삼척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삼척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가족 정책을 보다 내실 있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운영과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삼척시 가족센터 운영이며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가족관계, 상담, 돌봄, 생활 공동체 사업 운영, 다문화 가정을 위한 방문 교육, 한국어 교육, 언어 발달 지원, 통번역 지원 등의 특화 사업과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입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민간 시설 개요입니다. 삼척시 중앙 시장길 53-6 어울림 프라자 1, 2층에 연면적 851.2 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상담실, 교육실, 언어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소통공간,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으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후 결정합니다. 수탁 자격과 수탁자 선정 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예산은 국도 시비를 포함하여 5년 동안 69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심의 결과 적정 승인되었습니다. 162쪽에서 182쪽까지 민간위탁 세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 자료, 관계 법령, 성과 평가 결과, 비용 측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 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 단위 센터를 말합니다. 삼척시는 2020년 10월 26일 제223회 임시회에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결받았고 당시 동의안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계약기간이 금년 말 도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 가족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는 가족,
다문화,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갖춘 인력 운용이 필요하고 가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사업비의 경우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족센터의 인력 수급, 사무 분장 계획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본부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본부실장 홍옥희입니다. 페이지 27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및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 예정인 위원회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명은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되겠으며 추진의 필요성은 주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총 5명이며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불가합니다. 주요 기능은 구축위원회 조사와 처리 및 시정 공고와 의견 표명으로 관련의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공고사항이며 구축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개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구성안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 법령 및 비용 추계서 및 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위촉을 위하여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삼척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5명이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에 따라 동의안은 대학교수 1명, 변호사 1명, 4급 이상 공무원 1명, 건축사 1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1명 등 총 5명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삼척시와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촉해야 하므로 위원의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를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집단 고충 민원 처리 및 관리의 적정성 제거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고충 민원 분야의 국민 불편, 부담 발생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규제 완화 사례 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하고 시민 고충 처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본부실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본부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용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망 202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희순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2026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2월 28일 설립되어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1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출연 규모는 524만 원입니다. 관계 법령 및 비용 축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 기초자치단체 등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법정 출연금으로 법령에 따른 정해진 기준에 의한 출연금 일부를 미납할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따라 다음 연도에 정산하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속적인 출연으로 지방세 신세원 발굴,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배분을 위한 정책 대안 연구 등을 통하여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16항까지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정영입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 삼척관광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삼척시 주요 행사 축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정책 전담 실행 기구인 재단법인 삼척관광문화재단에 출연하여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 근거 및 필요성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삼척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삼척 관광문화재단 재정지원 출연금 지원이고 소요 예산은 20억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출연 관련 세부 내용과 비용 축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 강원 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의 관광사업을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정책 전담 실행기구인 관광재단에 출연하여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 추진 근거입니다. 강원관광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삼척시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강원관광재단 출연금으로 2026년 3천만 원이 소요 예산으로 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 출연 관련 세부 내용과 비용 축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나리골 감성마을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삼척시 나리골 감성마을 내 시설물 운영 관리를 민간에 위수탁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명은 나리골 감성마을 시설물 운영관리 위수탁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또 삼척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12조 나리골 감성마을 시설물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정라진 협동조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0년 11월 2일부터 2025년 11월 2일 5년간 위탁 기간이 끝나고 연장해서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위수탁 협약서 및 관리 위탁 성과 평가 결과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의안 3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삼척관광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삼척관광문화재단은 2023년 12월 15일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었고 2024년 4월 8일 설립 등기와 2024년 8월 1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간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출연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시는 2024년에 21억 1,50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25년은 16억 5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2026년에는 20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인 삼척관광문화재단 출연으로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관광 산업 육성과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026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입니다. 삼척시는 2021년부터 강원관광재단에 18개 시군 균등 부담액인 3천만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지속적인 강원관광재단 출연으로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관광 산업 육성과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급변하는 관광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삼척 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 마케팅, 관광 콘텐츠 확충 등을 위하여 강원관광재단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재단을 관장하는 주관 부서에서 부서별 관광 관련 연계 사업 발굴, 통합 관광 마케팅 등 체계적 효율적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강원관광재단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나리골 감성마을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제5,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서는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 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마을회 등 마을 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한 방식으로 관리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삼척시 나리골 감성마을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서 마을 단체를 정의하고 있으나 같은 조례 제3조 제1호 및 제5조 제2항에서는 마을 공동체로 표현하고 있는 바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마을 단체의 용어는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본 동의안과 별개로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현행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른 위탁이 해당합니다. 그런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제3항에서는 수탁기관은 위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의회 동의 시 위탁 사무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사무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 해석 내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그 사무를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이미 민간기관 등에 위탁한 사무를 수탁받은 자가 다시 다른 민간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을 수탁자가 다시 다른 민간기관 등에 재위탁하게 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제3항 단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위반되어 보이므로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삼척관광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2026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나리골 감성마을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삼척관광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리골 감성마을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삼척시 공용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창영입니다. 삼척시 공용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주차장 이용 편의 제공 및 주차시설 확립을 위하여 공용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여 주차 순환율을 높이고 민간위탁을 운영을 위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삼척시 공용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삼척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삼척시 공용주차장 운영관리이며 추진 근거는 주차장법, 삼척시 주차장 설치조례 및 관리조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공용주차장 시설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시설은 노상 노회 주차장 총 20개소에 주차면수 622면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으로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위탁료 산정 용역을 10월 말까지 실시하고 민간 위탁자 모집 공고 후 수탁자 선정을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침의 위탁 대상 시설 현황 및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그리고 성과 평가 결과 및 관계 법령 비용 축에서 및 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시 관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안으로 해당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기능을 고려할 때 민간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 방식, 소유예산 등 주요 내용도 관련 규정에 부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근아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삼척시장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수립하고 삼척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삼척시 의회의 보고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대비 2026년 연차별 계획의 변동사항으로 신규 사업 한 개는 사회복지과의 삼척품의 돌봄 통합지원 사업이며 변경 사업은 총 49개 사업 중 35개 사업으로 제외 2건, 사업명 3건, 목표 10건, 성과지표 11건, 예선 9건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목표는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삼척이며 추진 전략은 사회보장사업 전략 6개와 지역사회 보장발전 전략 4개입니다. 세부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을 배제한 지자체 자체 사업 중심으로 49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삼척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삼척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강훈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삼척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가 점점 더 발달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욕구의 증가에 따라 공공 영역과 함께 시민사회의 사회공헌 활동의 참여와 역할인 기부금품과 노동력의 제공이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 상호 간의 돌봄의 사회적 연대가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이에 사회공헌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고 또한 사회공헌에 참여하시는 기업이나 단체 및 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사회공헌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삼척시 사회공헌 주관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사회공헌 인정 및 사회공헌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사회공헌 인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삼척시 사회공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실종 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05년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실종 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한 노력이 체계화되고 시민사회의 관심 또한 정대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아동 등의 실종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자살 위험자, 재난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실종된 사람까지 실종 아동 등으로 학대하고 실종 아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종 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 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 정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조례 지원 대상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실종 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계획의 수립과 그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실종 아동 등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감소하였던 개인의 자원봉사와 기업 등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가 증가 추세에 있음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사회적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 발전 및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데 입법 목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공공재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기부금 등 민간 복지 자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 따라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집행기관은 사회공헌 인증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인증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등 사회공헌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사회공헌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실종 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아동의 날과 실종 아동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실종 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발견 복지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실종 아동 등의 발견 시 신고 절차, 방법 및 발생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종 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이나 아동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종 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실종 아동 등의 귀가가 장기화되는 경우 가정 해체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므로 아동 등의 실종으로 인한 본인과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제거하고 가정의 해체에 따른 사회적,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정부는 실종 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 검사, 지문 등 사전 등록,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 언론 홍보 등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에서도 사회공헌적 성격으로서의 실종 아동 찾기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실종 아동 등의 발생 예방과
조성한 발견을 위하여 삼척시 차원의 교육 홍보 사업, 드론 등의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등의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의 입법 목적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삼척시 실종 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삼척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삼척시 실종 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삼척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구 의원입니다. 삼척시 보호관찰 대상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사업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안전을 보장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 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이 부여됨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자의 낙인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최선의 형사정책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위한 삼척시 차원의 체계적 정책 수립과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각각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희창 의원님과 정연철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사내를 선포합니다.